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리중국어 김성혁 강사입니다. 오늘은요, 이번 2022년 해양경찰 외사 특채 시험에서 합격을 하신 합격생을 모시고 간단한 합격 소감과 그리고 공부 방법에 대해서 같이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이번에 합격하신 합격생분 나오셨는데요. 네, 먼저 인사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축하 많이 받으셨겠지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해양경찰 중국어 부분 합격생이고요. 올해 31살입니다. 31살. 그동안 많은 것들 좀 경험하셨을 텐데 중국어 공부는 어떻게 시작하셨고 대략 한 몇 년 정도 하셨는지 그리고 그 공부 과정은 어땠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처음 제가 중국어를 접하게 된 것은 제가 15살 때 중국으로 유학을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중국 소재에 있는 국제학교에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대학교도 중국 소재에 있는 대학교에 졸업을 해서 한 10년 정도 되는 시간을 방학 때 빼고 중국에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중국어는 하셨고 그러면 이 시험 보시기 전까지 계속 중국어를 꾸준히 하셨거나 뭐 공부를 하셨거나 그러셨어요? 사실 대학교 졸업 후에 중국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다시피 하다가 아주 짧은 기간 뭐 번역 프리랜서 그런 식으로 일을 조금 하면서 근데 그것도 굉장히 몇 년 전이라서 처음 준비할 때 아주 중국어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음. 근데 이제 열심히 제가 가르쳐 봤지만 정말 열심히 계속 잘 따라오셨기 때문에 오늘의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거 중국어 외에 또 어떤 여러 가지 자격증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자격증은 어떤 것들을 준비하셨어요? 저는 이제 가산점 자격증으로는 태권도 3단, 이건 군대에서 딴 거고요. 그리고 GTF 가산점 2점, 그리고 일종 대형, 그리고 커말 2급, 이거는 이거 준비하면서 같이 딴 자격증으로 해서 5점 맞춰서 시험 쳤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시험에 항상 준비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미리미리 특히 막 경찰 쪽은 일종이 기본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종 갖고 있다가 나 운전면허 있는데요 했다가 막 나중에 시험 접수 때 돼서 당황해 하시는 분도 여러 번 봤었는데 그게 꼭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시험 준비 과정에서 이제 중국어 공부는 어떻게 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합격 후기에 자세히 다 써놓으셨기 때문에 어, 제가 링크에 달아드릴 합격 후기 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공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꼭 이것만은 한 가지는 꼭 해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공부 방법은 우선 선생님께서 진행하시는 수업을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 두 번째는 그날그날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에 대한 뭐 표현법과 또 문장을 한번 만들어서 그날이 지나가기 전에 한 번씩 복습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러면 이 중국어 외에도 뭐 체력이나 인적성이나 면접 준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수기에 잘 써놓으셨지만 이거는 나만의 노하우였다. 나는 이렇게 방식으로 했더니 나한테는 맞더라. 다른 사람도 한번 적용해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방법이나 노하우가 있나요? 우선 저는 체력 같은 경우는, 제가 꾸준히 운동을 했었고, 그리고 운동을 원래 오래 했기 때문에, 그냥 운동은 그냥 제 습관처럼 계속 하루에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운동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체력 시험은 아무런 문제 없었고, 그리고 인적성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문제에 답하자라는 생각으로 인성검사는 봤었고, 그리고 적성검사 같은 경우는 빠르지만 좀 정확하게 풀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뭐, 면접 같은 경우는 인적성과 마찬가지로, 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자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갔고요. 그리고 뭐 어떤 질문에서든 대처할 수 있게 그냥 좀 자유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가서, 좀 그런 부분이 더 자신감 있고 패기 있어 보인다고 생각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아마 면접을 본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을 제대로 직접 보여주고 그걸 어필했던 게 주요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실제 시험으로 넘어가서 필기 시험은 어땠어요? 시험 봤을 때 어떤 난도나 아니면 그리고 시험 볼 때 어떤 걸 좀 주의하시면 좋겠다. 아니면 시험을 나는 이렇게 봤더니 효과적이었다. 이런 꿀팁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사실, 시험장에 갔을 때 시계가 없어가지고 좀 당황했던 기억이 나는데, 음. 저는 애플워치를 차고 갔는데 애플워치는 당연히 금지라서 시계를 볼 수 없어서 마지막에 혹시 몇 분 남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시간을 좀 추측해서 보는 시험을 봤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아날로그 시계를 가지고 가는 것을 우선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김성현 선생님께서 항상 이제 말씀해 주셨던 지문이 긴 것에 비해서 시간이 짧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최대한 신속하지만 좀 정확하게 번역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선생님께서 이제 준비해 주시는 모의고사, 그 모의고사를 진짜 시험처럼 생각해서 시간 안배도 하면서 어떤 부분이 내가 어떤 부분은 좀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고 어떤 문장은 좀 내가 빠르더라 이런 것을 먼저 판단을 하고 그래서 뭐 모르는 게 나오면 뭐 임기응변을 좀 더해서 시험을 푼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실제 시험의 난이도는 모의고사랑 거의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뭐 길이도 마찬가지고 난이도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최대한 정확하고 빠르고 어, 끝까지 쓰는 거, 끝까지 번역을 해내는 거를 가장 중점으로 생각하고 시험을 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으셨군요. 네. 그리고 실기 시험에서 그러니까 중국어 회화 시험을 봤을 텐데 그 회화 시험 내용은 어땠었나요? 저 처음에 실기 시험을 보러 갔을 때 뭐 어떤 질문이 나올까 이런 거 생각하면서 그 전에 준비할 때는 이제 뭐 유튜브나 아니면 뭐 중국 뉴스를 좀 참고를 했는데 사실 그런 것도 중요하고 제 생각에는 어, 솔직히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조금 자연스럽게 대답할 수 있게끔 좀 마인드를 좀 열어놓고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주어진다고 하면 그 시간을 웬만하면 좀 꽉꽉 채워서 얘기할 수 있게끔 좀 길게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사진을 보고 그 사진을 중국어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봐라 이런 질문도 있었고 또 이렇게 중국어를 읽는 것도 있었고 또 저한테 주신 질문은 코로나 방역 수칙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짧게 대답하는 것보다는 그 맞춰진 시간 안에 최대한 길게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약간 뭐 당황하지 않고 자기 이야기를 또박또박 끝까지 끊기지 않게 하는 게 아마 이런 면접 시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체력하고 인적성은 합격 수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에 이제 최종 면접 가셨을 때 면접에서는 뭘 물어보던가요? 우선 면접은 첫 번째 면접이 이제 응시자 두 명과 그리고 면접관 두 분이서 이렇게 진행하는 2대2 면접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응시자 한 명, 그리고 면접관 두 분, 이렇게 2대1 면접이 있었는데, 애초에 처음부터 저는, 딱딱한 분위기로, 뭔가 각져 있거나 좀 너무 막 군기 잡힌 모습으로 하지는 말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자연스럽게 나라는 사람을 보여준다라는 마음으로 갔고요. 그리고 질문으로는 만약에 중국 어선이 어선에 등선을 할 때 뭐 무기라든가 둔기라든가 이런 게 날라오면 어떻게 해결을 하겠는가? 아니면은 뭐 중국 관련 해양 경찰이 된다고 하면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있는가? 뭐 이런 질문이었고 그리고 또 자기 소개를 듣고 나서 그 자기 소개에 대한 질문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2대1 면접 같은 경우는 음, 본인의 어떤 뭐 성격에 대한 특징이라든가, 저한테 또 주셨던 질문은, 예를 들어서 이 직장 내에서 성추문 사건을 목격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뭐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고발을 하게 되면, 본인이 외톨이가 될 수 있다. 그런 경우에서는 어떻게 하겠냐, 뭐 이런 질문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질문에 대해서 뭔가 좀 꾸미거나 괜히 막 본인과 다른 성향에 가까운 그런 대답은 하지 않고 저는 그냥 저 나름의 생각과 최대한 저의 솔직한 의견을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한 개인의 일관성이거든요. 일관된 태도. 그래서 여기에 뭐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그런 게 아니라 딱 됐을 때 자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주관 있게 그것을 발표하고 그것을 충분히 피력하는 게 가장 중요한 면접의 어떤 해결 방안이다. 면접 대책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곧 9월 17일인가요? 이제 입교를 하셔서 이제 훈련을 받으시고, 본격적인 생활을 하실 텐데, 앞으로의 계획과, 그리고 이제 이거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내년에 나도 한번 해봐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소위 말하는 후배들이 되실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해주실까요? 네, 우선 제 계획은 입교 전까지 준비 잘해서 입교하고 난 후에 열심히 공부하고 또 갈고 닦아서 진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경찰이 되고 싶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 어떤 분들께서 이걸 준비하신다고 하면 최대한 어, 중국어만 파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중국어와 그 체력을 같이 준비해서 나중에 언제든지 본인이 잘 어, 쓰임을 받을 수 있게끔 열심히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평소에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고, 그리고 항상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오니까 그것들을 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꼭 앞으로 정말 훌륭한 경찰 되셔서 자신이 원하시는 바를, 그 자신이 목표하는 바를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훈련 끝나시고 나오시면 한번 식사라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사석에서 또 뵐게요. 예,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